오늘의 조선일보 사설 제목은 방패장, 반도체법, 여야 합의된 민생법은 처리해야입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28일 열리는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안건 합의에 실패함에 따라 여야 간 이견이 없는 주요 민생 경제 법안들도 대거 폐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해병대원 특검법 재의결 등 미합의의 안건을 본회의에서 빼지 않으면 의사일정 자체를 진행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특검법과 전세사기 특별법을 포함한 논란 법안들까지 한꺼번에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특검법 정쟁 속에 애꿎은 민생 법안들이 희생될 판입니다. 사용 후 핵연료 저장을 위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이 대표적입니다. 원전 가동으로 발생하는 폐기물 저장소를 짓지 않으면 2030년 한빛 원전을 시작으로 한울, 고리 원전 등이 차례로 문을 닫아야 합니다. 지금은 원전 내 임시 저장소를 이용하고 있지만 포화가 멀지 않았습니다. 실제 대만에선 2016년 사용 후 핵연료 저장 시설이 꽉 차 원전 가동을 중단한 적도 있습니다. 법안 처리에 반대하던 민주당이 폐기물 저장 용량을 제한하자는 안을 내고 정부 여당이 이를 받아들여 어렵사리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하루빨리 저장소 공사를 시작하지 않으면 6년 뒤 전력 대란이 일어나는데도 특별법은 자동 폐기가 눈앞입니다. 미래 먹을거리인 AI 산업 육성을 위한 근거가 담긴 AI 기본법과 반도체 등 투자액 세액 공제를 2030년까지 연장하는 K-칩스법 등도 발이 묶여 있습니다. K-칩스법은 올해 말이 일몰 기한이라 한시가 급합니다. 대형마트 휴무일을 주말에서 평일로 바꾸는 유통산업발전법, 온라인에서 활동하는 변호사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는 로톡법, 악덕 부모의 자녀 재산 상속을 막는 구하라법, 법관 증언으로 재판 지연을 해소하기 위한 법안, 세계 최악의 저출생 극복을 위해 육아휴직 기간을 3년으로 늘리는 법안 등도 좌초할 운명입니다. 22대 국회로 넘기면 처음부터 다시 논의해야 하고 여야 합의도 불투명해집니다. 폐기 위기인 민생 경제 법안들은 전부 국민 삶과 국가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합니다. 정쟁 대상도 아닙니다. 민주당이 기존 입장을 바꾼 이번이 좋은 기회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특검법 처리 명분을 만들려고 민생 법안들을 내세우는 것으로 의심합니다. 민주당 정략이 그렇다면 국민의힘은 특검법 등 미합의 법안엔 반대표를 던지고 합의한 민생 법안에는 찬성하면 됩니다. 21대 마지막 본회의에서 이견이 없는 민생 경제 법안들은 처리해야 합니다. 오늘의 조선일보 사설이었습니다. 오늘 조선일보 사설 제목은 시작은 민주당이, 끝은 대통령과 여당이 망친 최악의 국회입니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해병대원 특검법의 재의결을 시도했지만 법안은 최종 부결됐습니다. 국민의힘에서 공개적으로 찬성 의사를 밝힌 의원이 5명이었지만 재의결 기준을 충족시킬 만큼의 반란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불참 속에 선구제, 후회수 방식의 전세사기 특별법도 단독 처리했습니다. 민주당은 최상병 사건 수사에 외압이 있었는지 밝히려면 특검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현재 공수처와 경찰이 수사 중입니다. 특검은 기존 수사기관의 수사에서 의혹이 남을 경우 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공수처는 민주당이 갖은 억지를 부려 만든 수사기관인데 이조차 믿지 않겠다고 합니다. 민주당은 특검 추천권을 자신들이 단독 행사하도록 규정하는 물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특검은 공식 수사기관의 수사가 끝난 뒤에 재론해도 늦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과정에서 국민연금 개혁안을 비롯해 여야 이견이 없는 민생 법안들의 처리를 거부했습니다. 다음 국회에서 논의한다지만 쉽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특검법 처리를 위해 연금법과 다른 법안들을 끼워 넣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특검법은 부결시키고 연금 등 다른 민생 법안들은 별도 본회의에서 처리하면 될 일이었습니다. 특검법과 민생법이 무슨 상관이라고 한꺼번에 거부를 합니까? 국민의힘의 거부로 방패장법, 육아휴직 기간을 최대 3년까지 늘리는 모성보호 3법과 대형마트 휴무일을 주말에서 평일로 변경하는 유통산업발전법 등이 여야의 합의가 됐는데도 줄줄이 폐기됐습니다. 대통령이 이렇게 하기를 원했다는데 국민의힘은 민생보다 대통령의 뜻이 더 중요한 겁니까? 21대 국회는 29일 공식 임기가 끝나고 22대 국회의원의 임기는 30일 시작됩니다. 21대 국회는 4년 전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하면서 입법 폭주로 점철됐습니다. 여기에 민주당 대표 방탄으로 날을 지새웠습니다. 민주당 입법 폭주의 피해자였던 국민의힘은 국회 마지막을 이해 못할 입법 거부로 장식했습니다. 21대 국회에서 25,849건의 법안이 발의됐지만 이 중 9,455건이 처리됐습니다. 법안 처리율은 36.6%로 20대 국회의 37.8%보다 낮습니다. 여야가 합작해 최악의 정쟁 국회를 완성시켰습니다. 새로 시작하는 22대 국회도 21대 국회보다 나아질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또 한 번 총선 압승을 거둔 민주당은 대통령 탄핵을 예사로 거론하면서 폭주를 예고하고 있고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이상하고 어이없는 행태를 연발하고 있습니다. 이 정치로 앞으로 3년이 어떻게 될지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의 조선일보 사설이었습니다. 오늘의 조선일보 사설 제목은 윤 대통령이 최상병 문제 국민에 설명할 때다입니다. 작년 해병대 수사단이 채모 상병 순직 사건 기록을 경찰에 입첩한 당일인 8월 2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세 차례 직접 전화를 걸었던 통화 기록이 공개됐습니다. 그날 오전 수사단은 해병대 사단장 등 8명의 과실치사 혐의를 담은 조사 결과를 경찰에 보냈는데 국방부가 오후 7시 20분쯤 기록을 회수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 통화는 그 중간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두 사람은 8월 8일에도 통화했습니다. 하루 뒤인 9일 국방부 조사본부가 사건 수사를 재검토한다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를 두고 야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해병대 수사단 수사에 개입한 것이라며 위법이라고 합니다. 윤 대통령이 이 사건 기록 회수를 지시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직권남용인지에 대해선 법조계에서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직권남용은 애매한 규정입니다. 윤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로서 군 부서의 업무를 질책하거나 번복시킬 수 있다는 견해도 많다고 합니다. 해병대 수사단은 애초에 수사권이 없어 이들의 수사는 법적 권한이 없는 것이기도 합니다. 현재 군내 사망 사건은 경찰의 수사권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견해에 반대하는 판단도 있어 이 문제는 앞으로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은 이렇게 커질 일이 아니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일선 부대 최고 지휘관인 사단장에게까지 과실치사를 물은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는 도를 넘었다는 입장이라고 하는데 이에 동의하는 국민이 많을 것입니다. 무리한 조사 결과는 법적 권한을 가진 경찰 수사와 그 이후의 검찰 수사에서 얼마든지 걸러질 수 있었는데 이미 경찰에 넘어간 기록을 회수하는 바람에 불씨를 만들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이종섭 전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하고 총선 직전에 출국시켜 불을 더 키웠습니다. 윤 대통령은 민주당이 밀어붙인 최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민주당은 이 특검법을 다시 상정하겠다고 합니다. 민주당 등 야권이 22대 국회의 거의 3분의 1을 장악하고 있으니 못할 일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당시 어떤 생각이었고 무슨 조치를 했는지를 국민에게 밝히면 이에 동조할 국민도 많을 것입니다. 지금이 그때라고 봅니다. 시기를 놓치면 각종 억측이 꼬리를 물 것입니다. 오늘의 조선일보 사설이었습니다. 오늘 조선일보 사설은 한 사람 위한 당헌개혁, 입법 폭주, 제왕적 총재 때도 없던 일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연임과 대선 도전을 위한 당원 당규 개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당대표와 최고위원이 대선에 출마할 경우 출마 1년 전 당직에서 사퇴해야 하는데 당무위원회 의결로 사퇴 시기를 늦추게 한다는 것입니다. 부정부패 연루자에 대한 직무 정지 규정도 없앤다고 합니다. 22대 국회 임기 첫날 175석 제1당의 첫 의원총회 첫 의제가 이 대표 단 한 명을 위한 당헌 개정이었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선 이 대표 연임론이 거의 굳어지고 있습니다. 이 대표가 연임한다면 임기는 2026년 8월이지만 대선 1년 전 사퇴 규정 때문에 그해 3월 물러나야 합니다. 이를 연장해 이 대표가 2026년 6월 지방선거 공천권까지 행사하고 이듬해 3월 대선에 나설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려는 것입니다.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하는 당헌 80조는 문재인 정부 때 깨끗한 정치에 대한 국민 요구를 수용한다며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지난 대선 때 당무위 의결로 이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게 고쳤습니다. 이번에 이 조항 전체를 없애려 합니다. 대장동 비리와 쌍방울, 대북송금, 위중교사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표를 위한 조치임이 명백합니다. 민주당은 당의 귀책 사유로 재보궐선거가 발생하면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는 규정도 삭제하겠다고 합니다. 2021년 박원순, 오거돈 전 시장의 성추행 사건 때 일부 규정을 고쳐 보궐선거에 후보를 냈던 민주당이 관련 당헌 자체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또 당론 위반자에 대한 공천 부적격 기준을 강화하고 국회의장단과 원내대표 선출 때 권리당원의 의사를 유효투표의 20%만큼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 의원들에 대한 이 대표의 지배력을 강화하고 강성 지지층인 개딸의 영향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들입니다. 당헌은 정당의 헌법이며 국민에 대한 약속입니다. 특정인의 대선 가도를 돕고 정당 지배력을 높이기 위해 마음대로 바꿔선 민주정당이라 할 수 없습니다. 과거 제왕적 총재 시절에도 하기 힘들었던 일입니다. 민주당은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해병대 최상병 특검법을 수정해 다시 발의했습니다. 대한변협의 특검 추천권까지 빼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한 명씩 추천하도록 바꿨습니다. 수사의 공정성을 원천 배제한 이 법안은 법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이 대표는 전국민 1인당 25만 원 지원 대신 차등 지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민주당은 그 액수를 35만 원까지 높이는 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당헌 계약도 모자라 이 대표 뜻에 따라 입법 폭주까지 다시 시작했습니다. 오늘 조선일보 사설이었습니다. 오늘의 조선일보 사설 제목은 야 무더기 특검 공세, 여 거부권 악순환, 민생은 또 뒷전일 것입니다. 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31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명품백 수수,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등 7개 의혹을 특검으로 수사한다는 내용입니다. 새 특검법은 6개월간 100여 명의 수사팀을 투입하고 특검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만 추천한다는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대학 후배인 이 의원은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주가 조작 의혹을 집중 수사했지만 김 여사는 기소도 못했습니다. 그래놓고 의원이 되자 특검법부터 발의한 것입니다. 김 여사에게 제기된 의혹은 현재 수사 중이거나 사실관계가 명확치 않은 것이 많고 법률적으로도 큰 사안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나치게 부인을 감싸는 것에 대한 국민의 거부감이 커졌을 뿐입니다. 이런 사안에 6개월간 100여 명의 수사팀이라는 것이 가당한 일입니까? 공정이 핵심인 특검을 두 야당만 추천하는 것도
애초에 말이 되지 않습니다. 조국혁신당도 1호 법안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한동훈 특검법은 조국 의원이 개인적으로 복수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무더기 특검법 공세입니다. 지금 야권은 압도적 다수로 못할 일이 없습니다. 이 특검법들 모두 통과시킬 것이고 윤 대통령은 모두 거부권을 행사할 것입니다. 재의결 때 국민의힘은 이탈표가 없도록 표단속에 여념이 없게 됩니다. 야권은 장외 집회 판을 키울 것입니다. 이 정쟁 와중에 중요한 저출생 극복 법안과 구하라법, 반도체 세액공제법, AI 기본법, 방패장법 등 민생 법안은 또 표류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검 공방에 애꿎게 좌절된 연금개혁은 다시 시동을 걸기도 어려울지 모릅니다. 민생 복합 위기가 닥쳐오는데 여야는 국민 삶이나 국가 미래와 직접 관련도 없는 정쟁에만 빠져 있습니다. 오늘의 조선일보 사설이었습니다.